네, 20만 명이 다녀간 지스타, 내년 신작, 눈도장. 네, 게임 관련 종목들 투자하시거나 실제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직접 지스타를 좀 방문하셔서 리포트를 내신 것 같던데 지스타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지스타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이 됐었고 네. 저는 그중에서 목, 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1박 2일 일정으로. 네, 이게 뭐 날짜별로 좀 다른가요? 지스타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네. 그 안에서 뭐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기기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연을 해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벤트들이 같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이번에 지스타 2023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참가한 부스 네. 규모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해가지고 정말 많이 기다린 뭐 부스 같은 경우에는 2~3시간씩 줄이 대기열이 생길 정도로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유저들이 참가해서 좀 성공적으로 지스타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스타의 열기가 워낙 뜨거웠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지스타에 말씀 주신 대로 참가 부스도 최대 규모였던 것 같고요. 많은 인파들이 좀 몰렸었는데, 뭐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아줄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번 지스타 2023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얼리얼 엔진 5 그리고 두 번째가 장르의 다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르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스타를 참가하거나 국내 게임 산업 트렌드를 보면 모바일 게임, 특히 MMORPG에 좀 편중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연되는 게임들도 비슷한 장르의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시도하는 이런 그런 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저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좀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는 기업들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기업들이 많이들 들어왔을까요, 이번에? 주요 상장사들은 다 참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를 8년 만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 뭐 넷마블, 뭐 네오위즈, 그리고 위메이드 뭐 이런 게임들 크래프톤도 참가를 했었고 네. 주요 상장사 게임들이 다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NC소프트는 뭐 이번에 8년 만에 참가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동안은 왜 참가를 안 한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MORPG 장르에 워낙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뭐 지스타에서 뭐 새로운 모습보다는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게임을 많이 출시를 해 왔었는데 네. 이번에 NC소프트가 좀 천명한 것이 MMORPG 장르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시도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출시한 게임들도 BMMORPG 장르 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12월 초에 이제 TL 출시를 앞두고 그쵸. 영상 공개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준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뒤에 뭐 기업별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일단 이번에 주요 키워드로 언리얼 엔진 5를 꼽아주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을 할 때 그냥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할 때 뭐 언어가 필요한 것처럼 그쵸. 이제 게임에도 게임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게임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엔진 개발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엔진 개발사가 유니티와 에픽 게임즈예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엔진 그리고 에픽 게임즈에서 얼리얼 엔진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엔진에 따라서 게임의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선호되는 엔진도 있고 그리고 개발자에 따라서 선호되는 엔진이 다 다른데 이번에 얼리얼 엔진에서 4에서 5로 넘어가는 얼리얼 엔진이 2022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를 앞둔 많은 게임들 중에 상당수가 얼리얼 엔진 5가 적용된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얼리얼 엔진 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그래픽 퀄리티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3D 기반의 게임들이 얼리얼 엔진 5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모았고 실제로 가서 지스타에 가서 봤는데 네. 확실히 그래픽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서 뭐 MMORPG 특히 RPG 장르라든지 아니면 슈팅 장르에서 좀 유저들이 많이 신선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리얼 엔진 5를 쓴 그런 뭐 구체적인 예시나 게임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올해 초에 나이트 크로우가 얼리얼 엔진 5를 네. 적용돼서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 크로우의 성공 이후에 많은 게임사들이 얼리얼 엔진 5를 시도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그러면 지스타에 가셨을 때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뭐 줄이 가장 길었다든지 이런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좀 줄을 섰어야 됐는데 가장 줄이 길었던 거는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요? 네. 어디 게임사죠? 저희 스마일 게이트 RPG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PC 게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유저들이 로아 모바일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줄이 3-4시간씩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플레이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줄이 너무 네. 길어서 다른 게임들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플레이한 유저들 리뷰 같은 거를 살펴보면 네. 로아 모바일이 실제 PC 로아를 굉장히 잘 가지고 왔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좀 로아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 지금 출시가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출시를 앞두고 있고 아마 네. 내년도쯤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저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일 게이트 RPG 이쪽 이제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 굉장히 또 줄이 길고 대기줄도 많고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스마일 게이트 RPG 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예전에 좀 상장 시도를 몇 번 했던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장에 대한 진척도는 되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게임 섹터 내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2년간 2년 전부터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네.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시도했던 많은 기업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까지 상장을 좀 철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로아 모바일이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나서 상장을 하는 거면 모를까 그 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좀 출시된 다음을 좀 노려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지스타 현장 분위기까지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봐서 더 궁금하기도 한데, NC소프트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거의 7종의 작품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좀 포인트로 강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종을 시험 부스를 설치를 하면서 게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까 앞서 좀 언급드렸다시피 BMMORPG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NC소프트가 지금까지 힘을 줬던 이 영역이 MMORPG 장르가 되게 그쵸, 많았거든요. 네.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특히 리니지 IP를 활용한 MMORPG 장르가 좀 줄을 이뤘는데 네. 이번에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하고자 수익 감소라든지 유저들에게 좀 받는 호평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자 블레이드 앤 소울 S 같은 게임들을 이제 이번에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2가지 관점에서의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MORPG 장르, 특히 리니지 IP를 벗어난 게임을 NC소프트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이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MMORPG 장르를 벗어나서 수익성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MMORPG가 욕을 많이 먹는 것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주가도 좀 많이 탄력을 받았던 구간도 있었는데 네. BMMORPG 장르에서 얼마만큼 수익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좀 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에 따른 측면에서 봤을 때 TL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출시를 했던 TL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좀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좀 과금, BM의 정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네. 이런 부분들이 유저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는 있겠으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만큼 가감을 해야 될지가 좀 많이 의문스러운 점 아니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만 하더라도 NC소프트의 리니지가 굉장히 이제 줄을 좀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게임 산업에서 MMORPG 장르에 대한 인기도는 좀 어떤가요? 뭐라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류는 MMORPG 장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등부터 10등 매출들을 보면 주류는 MMORPG 장르가 맞는데 이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작 게임들의 매출 수명이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MMORPG 장르들의 신작들이 출시가 되면 처음에는 매출 순위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10위권 한 달, 2달 정도만 되면 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크로우가 예외적인 경우였고 지금도 네. 2위까지 가고 있는데 네네. 그 외의 게임들은 전부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또 차지하고 있냐면 예전 MMORPG 게임들. 그러니까 2020년 네. 전에 이제 나왔던 MMORPG 게임들이 네. 처음에 신작들이 나오면 조금 경쟁을 하다가 그들이 밀려나면서 다시 매출 순위를 좀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MMORPG 장르들이 좀 주류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제일 수익성이 높은 건 역시 MMORPG 장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NC소프트부터 저희가 많이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넷마블도 참가를 했던데 7개 대죄, 이 오리진, 그러니까 7개 대죄 IP를 활용한 이런 작품들이 또 인기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넷마블 쪽은 인기가 좀 어땠을까요? 넷마블도 다양한 행사 그리고 부스를 크게 차리면서 많은 유저들이 지나갔고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신작 흥행이 좀 덜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NTP를 열면서 많은 신작 일정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신작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어떤 수명 자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네. 영업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번 4분기 때는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현재 좀 좋은 매출 순위를 4분기 때 유지를 하면서 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지스타가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 내년도에 실적에서 영업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작의 흥행이 좀 필수적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지스타에서 좀 유저들의 호평을 얻었던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7개의 대죄 같은 경우에는 오픈월드 게임이어서 원신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넷마블도 살펴봤습니다. 뭐 상장사들 위주로 좀 궁금한데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인조이라는 걸 좀 공개했다고 하는데 한국판 심즈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는 뭐 신작으로 선보인 건가요? 맞습니다. 신작으로 보였고 크래프톤도 신작 부재가 굉장히 길었던 게임사인데 그쵸, 뭐 올해 네.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고 내년도 하반기쯤에나 프로젝트 버짓이라는 이제 대형 신작이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공백이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도 좀 억눌려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회 때 모바일 게임 2개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부분이 지스타에서 좀 가시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인조이라는 이제 심즈 같은 이제 네. 게임 콘솔에 출시되는 게임이고 두 번째는 다크앤다커라고 하는 좀 뭐라 해야 돼 배틀로얄이 가미가 된 소울라이크와 비슷한 그런 게임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섣불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흥행을 점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국내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장르이기 때문에 좀 의아해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좀 수요가 있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지 죄송합니다. 인조이가 공개가 됐을 때 네. 글로벌 유저들에게 이제 좀 많은 호평을 얻으면서 그렇군요. 좀 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쪽으로 좀 많이 치중돼 있지 않나요?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측면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을 받았는데 요즘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오히려 모바일 게임 쪽, 국내 모바일 게임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모바일 게임 쪽 매출 비중이 낮은 크래프톤이 오히려 실적 안정성을 더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관점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PC 배틀그라운드 무료화 이후에 PC 쪽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바일에서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펍지 모바일이라든지 인도 BGMI 서비스 재개 아니면 중국 쪽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모바일 시장의 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좀 더 선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위메이드도 아까 말씀 주신 나이트크로우도 같이 좀 지스타에서 함께 좀 선보이고 이랬을까요? 나이트크로우보다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고 해서 네. 이제 나이트크로우를 잇는 MMORPG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게임 유저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시연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느꼈던 부분은 역시 얼리얼 엔진 5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그래픽적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이트크로우의 질을 잇는 좀 대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이트크로우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이 이미르 역시나 그러면은 뭐 블록체인 시스템이 좀 적용이 된 건가요? 우선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트크로우처럼 우선 처음에 출시될 때는 일반적인 게임으로 출시됐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안정화가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장사들 가운데서 펄어비스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펄어비스 아무래도 최근에 좀 여러 신작 뭐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B2C로 열지 않고 B2B로만 부스를 열어서 네. 유저분들이 참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아무래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작 공백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신작 공백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가시화가 되는 붉은 사막의 출시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다시 한번 지연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문제는
지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네.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좀 눌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상장된 게임주들을 위주로 저희 함께 좀 몇 가지 지스타 분위기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연구원님이 가서 플레이를 뭐 부스에 줄을 서서 해보신 곳도 있으실까요? 주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줄을 서고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약간 어떤 게 가장 좀 재밌다고 개인적으로 느끼셨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래픽 퀄리티가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 게임성이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게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배틀로얄 장르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좀 소울라이크 같은 모바일의 소울라이크 같은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유저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전투 씬에서 좀 액션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출시까지 좀 시간이 남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유저들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생각보다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던 게임사는 없을까요? 아쉬웠던 게임사는 없고 아무래도 이번에 많은 게임사들이 참가한 만큼 좀 뭐 아까 말씀드린 펄어비스에서 B2C 플랫폼, B2C 부스를 열어가지고 뭐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됐으면 좀 신작에 대한 신작 지원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부식시키지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대부분의 상장사들 그리고 큰 대형 게임사들은 참가를 했던 지스타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생한 후기들을 연구원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스타에 대한 주인공을 좀 하나 딱 꼽아주신다면요.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로아 모바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게이트 RPG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호평도 얻었고 내년도에 있는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결국에는 많은 유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아쉽게 상장사는 아니지만 스마일 게이트의 RPG 맞죠? 네, 네, 스마트 게이트 RPG의 로스트 아크 모바일을 또 최고의 게임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스타의 현장 분위기들 함께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게임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넘어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